투자금이 적다면 미니룸 개수가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해보셔도 되고, 투자금이 넉넉하신 분들은 수익률 욕심 조금 버리시고 방 개수가 적은 올 원룸부터 고시원 사업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고시원 사업이 나랑 정말 맞다 싶으면 올 미니든 올 원룸이든 확실하게 정해서 각 룸 타입별로 방 개수가 많은 물건들로 하나씩 갈아타게 하면서 새롭게 경험을 해보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시원 창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이 고민 안 해보신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운영은 좀 힘들어도 수익률이 좋은 올 미니룸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수익률은 조금 낮아도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올 원룸이 좋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저도 고시원 처음 이제 창업 준비할 때 진짜 이 고민만 몇 달을 한 것 같아요. 밤마다 엑셀표 만들어 돌리고 시뮬레이션마다 방값 조금씩 올려 내려가면서 수익률이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나 일일이 계산해보고 말이죠. 미니룸이 수익률은 좋다는데 막상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품이나 나중에 엑시트할 때 혹시라도 발생할 번거로움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올 원룸이 편하긴 한데 또 최선의 선택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메비우스 띠와 같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민들로 진짜 많은 시간을 투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답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은 미니룸 해야겠다 싶다가도 다음날 아침엔 편하게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고시원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뭐 하냐. 그냥 올 원룸으로 가자. 생각이 또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 심지어 또 몇 달이 훅 가버리게 되죠. 그동안 준비해 놓은 돈은 통장에서 잠만 자고 있고요. 창업 열정도 식어갑니다. 이렇게 갈팡질팡 고민만 하다가 결국 저처럼 시간만 보내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올 미니룸 고시원 낡았죠? 시설 수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고시원 월 평균 수익률이 40%가 넘어가요. 결핵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그리고 중국인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신 곳입니다. 반면에 한눈에 보기에도 멀끔하고 깨끗한 이 올 원룸 프리미엄 고시원 평균 수익률이 17%밖에 되지 않아요. 입실자분들은 대부분 직장인이고 학생입니다. 어때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미니룸 해야 되겠다. 아니면 올 원룸 해야 되겠다. 라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저한테도 여전히 어려운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고시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명확하게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 겁니다. 나는 올 미니룸이 맞네. 아니야, 나는 원룸이 더 맞는 것 같아. 이런 기준 말이죠. 이 기준만 확립해도 고시원 창업 준비가 절반은 끝난 겁니다. 시행착오 줄이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으로 고시원 창업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최소 3개월은 제가 줄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고시원 창업 고민의 핵심은 이걸 겁니다. 수익률 높은 올 미니룸을 선택을 할까? 편하게 운영 가능한 올 원룸을 선택할까? 이 둘 중에 말이죠. 그리고 이 질문을 제대로 풀어야 창업 방향이 제대로 잡힙니다. 저는 처음에 자금도 부족하고 경험도 많지 않아서 당연히 미니룸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올 원룸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어떤 고시원을 타겟을 해야 될까 고민하실 때는 이 딱 세 가지만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다른 본업이 있느냐, 즉 전업으로 운영하느냐, 부업으로 고시원 운영하느냐. 둘째, 수익률을 우선으로 하느냐, 운영 편의성을 우선으로 하느냐. 즉 투자 스타일이 어떠냐인 거죠. 그리고 셋째, 투자 가능한 자금은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 세 가지 기준만 명확하게 체크하시면 어떤 고시원 타입을 선택을 해서 알아봐야 될지 고민 시간 아마 80%는 바로 줄어 겁니다. 하나씩 말씀드려보죠. 올 미니룸이 맞는 경우는 아마 이럴 겁니다. 나는 전업으로 고시원 운영이 가능해. 왜냐면 미니룸을 운영하는 데는 시간과 체력이 필수거든요. 그리고 나는 수익률을 먼저 우선으로 해. 조금 번거롭고 품이 많이 들더라도 나는 수익률이 우선이야. 그리고 나는 자금이 한 2억 선밖에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도 나는 고시원이 하고 싶어. 올 미니룸은 통상 방 개수가 40개에서 많게는 90개까지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보다 더 적은 방 개수는 올 미니룸 타입의 고시원에서는 피하는 게 좋고요. 왜냐면 고시원은 공용 화장실, 공용 샤워 시설이 많죠. 당연히 이에 따라서 시설 관리라든지 청소, 민원 대응 할 게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게다가 입실료 단가도 저렴한 편이어서 입실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은 고객들이 많아요. 뭐
라면 종류 추가해 주세요. 아 저희 밥솥에 현미밥도 해 주시면 안 되나요? 김치가 좀 많이 익은 것 같은데 햇김치는 없나요? 이런 요구들 진짜 매일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진상 고객 비율도 올라갑니다. 늦은 밤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고시원에서 전투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생각보다 아니 빈번하게 생길 겁니다. 물론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쓰레기 방을 만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죠. 내가 사옥이 있는데 올 원룸 15 개짜리 1개 고시원 대신에 90 개짜리 원룸을 과감하게 인수해 보는 건 어때? 글쎄요. 아 이건 진짜 체력전이고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방 개수가 많은 미니룸은 정말 선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분이 올 원룸을 운영하는 경우가 더 나을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나는 직장이 있고 부업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시간 제한이 있는 분들이 올 원룸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수익률도 좋긴 한데 좀 스트레스도 좀 적게 받고 좀 편하게 운영하고 싶다라고 원룸이 맞겠고요. 그리고 나는 투자금이 한 3 억에서 한 8 억까지 좀 나름 넉넉하게 준비된 편이야라고 하신 분들은 올 원룸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올 원룸은 방 개수가 보통 15 개에서 40개 내외입니다. 물론 더 적고 더 많은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원룸은 방마다 아시다시피 각 방마다 샤워실과 화장실이 다 딸려 있어요. 공용 관리할 곳은 바로 주방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품을 들여서 손을 댈 일이 거의 없는 겁니다. 게다가 입실료 즉 객 단가가 적게는 40 많게는 1 0 0 원까지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진상 고객 비율도 올 미니룸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거기에 따라서 입실자 민원도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걸 거고요. 말 그대로 올 원룸은 제대로 시스템만 구축해 두면 한 달에 한두 번만 가셔도 충분히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실제로 제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 후배 중 몇 명이 젊은 친구들이 나는 공격적으로 좀 수익률 좀 뽑아 보겠다."라고 해서 지인들과 공투로 투자금을 꽤나 들여서 올 미니룸 90 개짜리 고시원 들어갔다가 정말 딱 6 개월 만에 벽만 얻고 매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세가 대단했죠. "아 형 저 고시원 별거 없네요. 그냥 한 방에 수익 제대로 땡겨 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6 개월 만에 벽만 얻고 팔았습니다. 입실자 민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해야 될 입실자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민원의 수준과 민원 양이 엄청났어요. 관리 안 하자니까 방이 잘 안 차고 퇴실자도 많이 발생하니까 민원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물론 사고 팔 때 중개 수수료만 아마 몇천 날렸죠. 반대로 또 다른 지인은 나는 조금 안정적으로 고시원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 원룸을 인수를 했고 회사 다니면서 주말이나 혹은 퇴근 후 늦은 저녁에만 가끔씩 고시원에 가서 운영 중인데도 지금도 편하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다른 투자처나 사업 대비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즉 3 가지 기준, 본인 상황, 투자 스타일, 그리고 가용 자금에 맞췄느냐가 고시원 사업의 성패를 갈라놓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도 나는 다를 수 있어. 그래서 나는 회사를 다니고 본업이 있긴 하지만 미니룸 해 보고 싶은데." "아니야. 나는 전업이고 투자금도 좀 넉넉하긴 하지만 올 원룸 하나 할 거 이 돈으로 올 미니룸 2개 혹은 고시원 3개 운영해서 수익률을 더 뽑고 싶다."고 말이죠. 물론 가능하죠. 하지만 시차를 조금 더 두고 차례대로 해 보자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둘 다 하면 되죠. 네. 둘 다 주문하면 되잖아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둘 다 주문하면 되잖아요. 요는 처음에 시작은 아무리 의욕이 높고 나의 상황이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 확률이 높은 쉬운 쪽부터 해 보자는 얘기인 겁니다. 가볍게 시작해서 경험은 쌓고 성공 확률을 높여 보자는 얘기예요. 고시원 운영 이거 직접 해 보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에너지가 듭니다. 아무리 손이 빠르고 내가 아무리 사회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쉽게 볼 사업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투자금이 적다면 미니룸 개수가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해 보셔도 되고 투자금이 넉넉하신 분들은 수익률 욕심 조금 버리시고 방 개수가 적은 올 원룸부터 고시원 사업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보고 고시원 사업이 나랑 정말 맞다 싶으면 올 미니든 올 원룸이든 확실하게 정해서 각 룸 타입별로 방 개수가 많은 물건들로 하나씩 갈아타게 하면서 새롭게 경험을 해 보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방 60개, 90 개짜리 썩은 미니룸
인수하셔서 인테리어 해서 수익률 높여 보겠다라고 욕심 부리시는 것보다 작게 편하게 시작해서 경험을 쌓고 시스템을 한번 다 겪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방 개수 많은 미니룸으로 확장하셔도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올 미니룸이든 올 원룸이든 제대로 맞춰서 운영을 하면 이 두 가지 룸 타입 모두 다 돈이 됩니다. 하지만 각자가 처한 본업이냐 부업이냐라는 상황, 그리고 나의 투자 스타일, 그리고 내가 현재 조달 가능한 가용 자금의 수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꼭 점검해 보시고 과감하게 의사결정 후 행동에 옮기세요. 머뭇거리다가는 시간만 날리고 그리고 실제로 지치게 됩니다. 주변에도 고시원 사업 알아본다고 몇 개월을 준비하다가 물건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시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현장감 있는 실제로 돈이 되는 고시원 창업과 운영과 관련 팁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